네, 자 이제 지방직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총평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들이 있었고요. 더불어 1번부터 5번까지 한자 관련 문제였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아는데요. 이 지방직 시험 볼 때 한자 문제 관련하여서 정오표가 미리 나왔었죠. 사실 원래 그렇게 되지 않는데 보통은 정말 몇 번씩 검수도 하고 그래서 오류가 없이 내야 되는데 한자의 도금과 관련하여서 이 뇌쇠적이다 할 때 이 쇠라고 하는 것이 죽일 살 또는 뭐 빠를 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같다라고 하는 줄이다, 덜다라는 쇠로도 우리가 읽는데 그래서 아마 한자 문제를 급하게 시험 당일날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바뀐 것으로 저도 5번으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인데요. 이제 일종의 비문학 독해와 관련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체화하는 어떤 예시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였었고요. 자, 보니까 이제 네모 속에 밑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빨리 찾는 건데 생각 그리고 말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크고 작음의 범주, 큰 그릇, 작은 그릇이라고 했으면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좋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이 큰 그릇이니까요. 생각 속에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역시 뒤에도 보니까 뭐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크다. 이렇게 일단 시작은 했고요. 물론 뭐 역접을 통해서 반대인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생각이 크다라는 것, 즉 말을 생각으로서 표현한 크고 작음으로 말한다면 생각은 말이 있지만 또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겠죠. 넓으니까요. 결론은 쉬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내가 받은 감동이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대요. 뭐 대표적인 게 가슴앓이 이런 거래요. 가슴앓이. 우리가 뭐 사랑 때문에 뭐 상처받아서 또는 뭐 가슴앓이를 해.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heart break,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뭐 뭔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뭔가 우리의 정서를 언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왜? 생각은 말보다 큰 그릇이니까.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요 내용들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1번은 어원에 관한 문제.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를 수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어원적으로. 2번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의성이잖아요. 즉 그러니까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우리가 나무, 영어로는 뭐 tree.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설명할 때 있어서 제가 사랑 가지고 많이 했었죠. 사랑, love, live, I 이런 게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우연히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연성이 없는 거. 자, 4번은 시간 단위에서 이야기했던 물론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성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지개 색깔에서 이미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어제 오늘 내일 또 턱, 뺨, 이마 이런 것들이 모두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이 있었죠. 쉽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까지 확인하시고요. 비문학 독해 항상 읽는데 약간 처음에 겁이 나지만 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말 그대로 빠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빠르고 바르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번으로 바로 갑니다. 처음 풀면 이게 갑자기 약간 어렵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 색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토의.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이제 구별하면서 가는데요. 정답과 관련된 내용이 첫 문장에 있죠. 어떤 공통된 문제여야 되고요.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 토의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토론은 설득이 목적이라고 했죠. 주로 찬반, 왼쪽 오른쪽 앉아 있으면서 찬성 반대를 통한 변증법적인 어떤 과정,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토론이라면 토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 협의상, 그래서 발음 때문에도 국가적에 나왔던 협의 원칙, 협의가 허용이었던 이것은 이미 이 첫 문장처럼 공통된 사안에 대하여서 바람직한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최선의 해결책을 얻는 것. 예를 들어 소풍을 갈까 말까 하는 건 토론이지만 가기로 했으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은 토의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토의의 방법도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심포지엄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럼이라고 하는 거, 원탁 토의 같은 거 기억하시죠? 각각의 장단점들도 설명한 바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심포지엄은 전문가의 강연 중심,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있죠.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심원 토의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패널이라고 하는 3명이나 6명의 전문가들이 진행에 따라서 이런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형식들, 질의응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패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포럼은 뭐 공청회 같은 거라고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로 정답으로 가 보았더니 기역, 니은의 등등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찬반 입장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토의가 아니었다니까요. 토론에 관한 이야기죠. 토의하는데 찬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강 살리기를 이미 하기로 했죠. 그건 다 아는 이야기죠. 살리는데 찬성 반대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심포지엄과 또는 패널 또 포럼 등등을 통해서 설명을 여기 내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정답 빨리 찾으면 됩니다. 결국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3, 4번 쪽에 답이 많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20문제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정형 문제가 7문제. 예전에 비하면 부정형 문제가 좀 줄어든 편이죠. 많을 때는 20문제 중에 절반 이상 11문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긍정 문제가 13문제. 즉 적절한 것, 옳은 것. 대신에 부정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다른 것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부정형 문제는 3, 4번부터 가는 것도 확률적으로 높다. 확률적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에서 찬반의 토론으로 토의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함축적 의미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었었고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고난도라고 했었죠. 우선 이 소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출전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입니다. 자, 소나타라는 것 우리 외래어 표기법으로 나왔던 소나타가 아니라 소나타 아시죠? 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불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것이 김동인이라고 하는 작가, 원래는 초기에는 사실주의로 유명하지만 후기에는 1930년대 전후에 쓰였던 일종의 유미주의 소설, 예술지상주의, 심지어는 악마주의, 즉 우리가 문예 사조에서 문학편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예술 자체를 추구하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 관념보다 예술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게 예술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한때 서구에서 유행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김동인 같은 작가가 유미주의, 예술지상주의의 소설을 몇 편 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광염 소나타 그리고 광화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미칠 광자를 쓰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광기열이다, 뭐 광적으로 해야 된다,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 쓰는데 이 광염 소나타에도 보면 일종의 미친 음악가 백성수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가 나와요. 근데 거듭 천재라는 것 아니면은 뭔가 이게 아주 대단한 예술가들이라는 것은 뭔가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인식이 예술지상주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 의하면은 이 천재 음악가는 일종의 살인, 방화 등을 통해서 광기 어린 음악을 연주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음악 평론가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음악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범법행위, 범죄를 저지르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피의 흥분됨, 광기, 흔히 그로테스크하다, 약간 엽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들이 30년대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지금도 재미있는 약간 무서운 소설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그래서 영화, 뭐 드라마, 뭐 TV 문학관, 뮤지컬 이런 거, 오페라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도 공연이 되는 게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인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천재 음악가의 잘못은 없다. 왜? 천재니까. 평범한 100사람, 1000사람의 죽음보다 천재 음악가 한 사람의 음악이 더 가치 있다라는 약간 궤변을 늘어놓는. 왜? 예술지상주의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그래서 예로부터 30년대에 요절한 문인들이 많았죠. 폐병으로 담배, 술, 불규칙한 생활 이런 거 하다가 이상희, 김유정이 또 김소월이 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 속의 이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광기 어린 연주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살인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광기가 사라지고 나면 평범한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감정의 재일 뿐이야. 우리가 다 타고남은 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는 분명히 예술가로서, 물론 우리가 모차르트도 알고 뭐 슈베르트도 알고 쇼팽도 알고 바하도 알지만 뭐 어떤 불우한 삶 속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았다든지 뭔가 불우한 생일을 살았다든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감정의 제일 뿐입니다. 잘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걸까요? 뭐가 안 된다는 걸까요? 광기 어린 음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성, 힘, 뭔가 기괴한 기운들 있잖아요. 뒤로 가서도 다시 나오는데 바로 이런 화염 같은 걸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다시 나오잖아요.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그전에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야성적인, 정제되지 않았으나 뭔가 이렇게 투박하지만 그 속에서 광기 어린 음악들을 기대했었는데 그 음악가는 연주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살인이나 방화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평범한 음악가가 되고 평범한 감정의 채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게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정답 4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기괴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어떤 선율이 아니면 어떤 정제되어 있는 교과서적인 음악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뭔가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있어. 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천재 음악가 백성수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 음악보다 도덕 윤리가 중요한 것이냐, 도덕 윤리보다도 더 천재 음악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예술 지상주의적인 관점, 예술가의 관점에서 쓴 거죠. 30년대 두 편의 소설, 김동인의 소설, 즉 초창기에 쓰였던 배따라기, 감자, 약한 자의 슬픔 이런 사실주의, 대표적인 20년대 김동인은 사실주의여야 되지만 3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예술지상주의 두 편만 기억하세요. 광화사, 그 다음에 화가, 솔거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아까 광화사와 그 다음에 바로 이 광염소나타라고 하는 두 편의 미칠광자가 들어가는 김동인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좀 무서운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하느라 힘들었고 앞뒤 문맥을 놓쳐서 오답도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난도로 보았습니다. 자, 칠판 한번 확인하시고요. 야성이라든지 귀기, 바로 화염과 같은 이런 감정 등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그런 음악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죠. 광염소나타까지 제가 주제와 종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소설이 연달아 2번 나오게 된 거죠. 좀 드문 경우죠. 우리가 20문제에 시는 안 나오고 소설만 연달아 2편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우리 2017 시험에서는 반드시 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 소설도 어디선가 한번 활용된 적은 있었죠. 출처를 보면 박태원의 천변 풍경입니다. 특히 박태원은 대표적인 또 월북 작가잖아요. 88년도에 해금된 작가. 그래서 해금된 소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태원, 이태준 이런 작가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6월 18일 지방직에서는 박태원, 그리고 6월 18일 교육행정직에서는 이태준의 소설이 나왔어요. 시인으로서는 백석이나 정지용, 이용학이라는 작가가 해금 작가로 유명하고 최근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듯이 수능에서도 잘 나오듯이 이 박태원은 특히 천변, 이 천변이 청계천 변을 다룬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박태원의 천변 풍경, 그리고 박태원의 호가 구보였는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까지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한 30년대 지식인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모습, 세태소설, 현실을 반영한 세태소설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박태원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한 소설가 구보씨 일일이 유명한 반면 또 서울 배경에 딱 청계천 하면 천변 풍경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바로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바라본 거죠. 땅꾼, 바로 어떤 거지 대장 말이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이잖아요. 아저씨, 저 사람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자. 저 다리 가게로 갈 거예요. 이런 거 말이죠. 또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대답하고, 저 아저씨 그래서 술집으로 갈 거예요. 알게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소년은 맨날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지켜본 것을 대화로 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한 사람, 바로 소년이 대화를 주도해가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당연히 우리가 대화 양상 이런 거 많잖아요. 너 어디 해봤어? 뭐 가봤어? 뭐 먹어봤어? 내가 이랬는데 너 얼마인 줄 알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뭐 전혀 관계없고요. 유일한 오답은 뭐 질문에 답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점 그런 거 아니죠. 세태소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어떤 거지 둘째의 어떤 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뿐이 되는 거니까 현실의 문제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절충한 것도 아니었고요. 정반 합일 때 그때 절충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역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둘째 대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뿐이지 현실의 문제점 아니다. 천변풍경이라는 박태원의 소설 두 편만 기억하시면 돼요.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세태소설이라는 말까지 써놓았고요.